나는 고발한다. 학습활동 부분입니다. 자, 1번. 글쓴이가 드레피스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이 부당하다고 보는 근거를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첫 번째, 기소장의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으로 돼 있었어요. 교재에 그 간첩행위 증거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왔었죠. 좀 말도 안 되는 유죄의 증거로 보기 힘든 증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교들의 구성, 그러니까 증인들의 구성이 전원이 국방부 소속 장교였어요. 그래서 이 장교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모본부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증인이 다 국방부 소속 장관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증언의 신빙성,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 명세서의 필적 감정을 보면은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했어요. 드레피스의 글씨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 중에 고베르 씨는 군의 의도를 따르지 않은 험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 말은 결국 피적 전문가들에 대한 참모본부의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압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공개 기밀 서류. 그 왜 여자들 이름이 막 오간 그 서류 있죠. 그 서류에 이니셜 D가 적혀 있는데 이게 드레피스의 D다라고 보면서 이거 뭐 이게 명확한 증거다 뭐 이렇게 보면서 유죄를 선고하게 됐죠. 그 다음에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해보면 디파티트 클락 소령은 이게 사건을 조작한 사람이죠. 그리고 피카르 중령은 에스트라지가 진범이라는 걸 알고 이걸 상관에게 보고했다가 튀니주로 전출당합니다. 그다음에 비오 장군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 재판까지만 해도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이후에 이제 국방부 장관을 취했는데 이 피카르 중령이 에스트라지가 진범이라는 걸 밝혔거든요. 그걸 비오 장군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에스트라지의 유죄와 드레피스의 무죄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자신이 속한 군의 이익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은폐해요. 그래서 진실을 알면서도 은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에뮤졸라는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보자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설명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진짜 잘 설명돼 있어요.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에 드레피스를 진범으로 몰고 가게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프랑스가 지게 돼요. 그러면서 애국주의의 강풍이 불게 되죠. 프랑스 국민들이 국가나 군대의 원의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좀 차별을 좀 덜 받게 됐지만 덜 받게 됐어요. 그리고 금융자본가로 성장해요. 얘들은 이렇게 뭐 농사짓고 이런 것들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자본가도 은행 통해서 금융자본가로 성장한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농민들이나 도시의 이제 빈민들은 원래 유대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데 얘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우리들 착취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사회에 좀 진출하면서 군부에도 들어가게 됐는데 프랑스 군부는 보수적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계급적 유대감으로 또 강하게 결속되어 있으니까 유대인이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죠. 안 그래도 반유대주의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레피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군사법정을 지지한 이유를 추론해보자.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을 봤을 때, 많은 프랑스인들은 독일에 복수하기 위해서 정부나 군대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드레피스가 독일에 기밀 문서를 전달했다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게 실제가 아니어도 막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반유대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유대인인 드레피스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분명한 증거가 없는데도 드레피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군사법정을 지지했어 봅니다. 뭔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전쟁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군에서도 드레피스 한 사람에게 얘가 기밀 문서를 얘가 간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씌우는 거죠. 프랑스 군부가 드레피스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되돌리지 않은 이유는 생각해보자.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이 있는 프랑스 군부는 드레피스 재판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악화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책임이 있는데 전쟁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겠죠.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 군부의 보수적 성향은 진실이나 자유,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드레피스 재판을 바로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글쓴이의 신념과 관련해 아래 활동을 해보자 했습니다. 에미 졸라는 이 나는 고발한다는 글을 발표한 이후에 국가적 배신자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론 양심적 지식인이다 라고 보기도 했어요. 이 완전 반대의 견해로 갈리게 되는데요. 당시 이 에미졸라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에미졸라는 군 당국의 잘못을 문제 삼아 조국의 치부를 드러내게 한 자신을 국가적 배신자로 볼 그 애국주의자들 있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국가와 국민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조국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정의를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글쓴이는 어떤 신념을 지녔는지 당대 프랑스 사회에 요구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했습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실의 힘이 가장 중요함이고 진실과 양심, 정의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프랑스 사회가 이것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드레피스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미졸라가 이렇게 글을 기고한 이후에 언론법을 위반했다, 명예훼손했다 해가지고 벌금도 내고 유죄 판결 받아서 영국으로 망명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드레피스가 계속 무죄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군사법정은 드레피스 재심을 열어서 그래도 유죄라고 또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드레피스한테 유죄를 인정하면은 너 빨리 풀어나게 해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드레피스가 이제 몸이 이제 너무 쇠약해지니까 알겠다 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에미졸라는 계속 드레피스 무죄 인정을 촉구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 보면은 그 굴뚝에 누가 일부러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마셔가지고 죽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혔다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미졸라는 우연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타살이었던 것 같아. 그는 목숨을 걸고 군부와 맞섰을 것이야. 이런 의견을 내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에미졸라는 작가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것 같아.
에미졸라가 그토록 애썼는데도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드레피스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프랑스 군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데 무려 100년이나 걸렸어. 여기 마지막에 보이죠.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야 군부에서 드레피스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아무리 밝히려고 에밀리졸라가 애썼어도 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100년 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학습 활동도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수고했습니다.